동방신기 출신의 가수 박유천 구속 사흘 만에 마약 투약 사실 고백했습니다. 5번 했답니다. 빅뱅 출신 가수 승리는 곧 영장이 신청될 것 같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입니다. 승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경찰이 내일쯤 영장 신청할 수 있다고요? 네, 어제 그 원경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그 자리에서 이제 승리에 대한 수사 이번 주 마무리할 것이다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분명히 승리라는 이름은 꽤 오래전부터 나오고 온갖 혐의가 나올 때마다 승리가 거론되는데 왜 아직도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지금까지 경찰 조사 받은 게 15번이라고요? 그러니까요. 15번의 혐의도 그래서 그래서 영장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조사 횟수 보시면 15회고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무마와 관련해서 2번, 성매매 알선 4번, 우리가 경찰총장으로 한번 알려졌던 윤총경 유착 관련해서도 5번 불렸고요. 기타 불법 촬영, 음주 보도 무마 등등해서 15회 차례나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내일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발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 확신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매매 알선? 네, 지금 가장 혐의가 많이 드러난 것을 경찰이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성매매 알선 부분과 횡령 부분 이 2가지가 아마 영장 청구할 때 포함되는 혐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또 나름 또 이 승리 씨 쪽에서는 또 이제 다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여요. 파티하고 이러면서 몇 천만 원씩 회사 카드로 썼다는 게 이게 횡령이에요? 그러니까 파티하면서 아니고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버닝썬에 있는 계좌에서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뺐다 이런 부분이 횡령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도 12월에 승리 씨의 생일 파티에 유흥업소 여직원들과 함께 그 필리핀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매매도 있었다라는 건데 거기에 여행 경비 이외의 돈이 여행 경비라고 볼 수 없는 이상의 돈이 갔다. 이게 그 성매매 대가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것도 또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발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여성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가면서 예컨대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줬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자 해서 여행 경비로 준 건지 그중에 성매매 비용이 들어있는 건지는 법리적 싸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승리 씨 얘기로는 유흥업소 그 여직원들의 여행 경비만 대신 게 아니라 유흥업소 그렇죠. 다른 사람 거기에 그 파티에 초대된 사람의 여행 경비를 모두 지불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경찰 쪽의 입장은 그 여행 경비가 너무 많다. 여기에는 이게 포함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자발적이었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YG까지 세무조사한다 그랬고요. YG까지 혹시 경찰 수사가 확대됩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국세청이 나서서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이 버닝썬 게이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이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이제 호텔비를 결제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YG 혹시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양현석 씨가 하는 엔터테인먼트사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승리하고 동업했다는 이 유모 대표 있지 않습니까? 누리홀딩스 같이 했던 이 사람이 2015년 12월 달에 일본인 사업가 일행 초대한 자리에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때 이 호텔 숙박비 3,000만 원을 승리가 갖고 있는 YG 법인카드로 이제 결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목은 국세청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이 대목에서 개인이 쓴 어떤 비용들을 이렇게 좀 법인 비용으로 떠넘겨서 어떤 탈세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횡령 혐의나 이런 것까지 연관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YG는 이게 법인카드를 쓰긴 썼는데 나중에 이제 승리나 이런 연예인들이 일종의 정산을 하는 구조였다. 개인 비용 쓴 거는 계상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탈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가수 정준영 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속돼 있고 이제 가장 큰 혐의는 뭡니까? 여성들에게 술 먹여서 성폭행한 다음에 그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혐의? 근데 이게 사람이 늘었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구속되고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성관계라고 몰래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건 뭐였냐면 근데 의심만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을 뭔가 취하게 해서 정신을 잃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강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있었는데 정말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2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네. 하고요. 피해자는 한 7명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니 2건인데 왜 7명이에요? 그거는 확실치 네. 않은데 지금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술자리를 같이 했는데 어느 네. 순간 내가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까 그런 성관계를 하는 적들이 나왔다 이런 네. 것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중간간 이런 형태로 볼 수 없는 게 만약에 이 지금 피해자들의 진술은 내가 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바로 그냥 정신을 잃었다는 거고 네. 아침에 깨어날 때도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했다는 그런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약물을 사용해서 사람의 정신을 잃게 하고 만약에 성폭행을 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하면은 이거는 특수강간 치상이 되고요. 거기에 약물을 사용했다는 게 정말 입증이 되면 마약류 관리법까지 연관이 네. 돼서 굉장한 중죄입니다. 지금 정준현 씨가 구속되어 있는 단순히 몰래 찍어서 영상 올리고 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카톡방에 그런 정황들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 언론 보도가 이런 정황들이 있다라는 게 나오면서 네. 피해자들이 저 정황 속에 있는 그 피해자가 아마 나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면서 네. 이렇게 좀 고소가 된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카톡방에 제가 차마 읽을 수가 네, 없는 네.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저기 보시면 뭐 음성 파일 이런 거를 올린 흔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런 음성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증거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 피해 여성들이 저걸 다 확인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런 카톡방 내용이 네.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확인한 건 아닌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문제가 됐고 네. 이거 공익신고자 있지 않습니까? 방정현 변호사라는 네. 그분이 저 카톡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얘기한 부분하고 저 카톡 내용을 같이 맞춰봐서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 설명대로라면 당시에 저런 데 가서 성폭행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분들이 또는 의심만 하고 있었던 분들이 보도가 나오니까 나도 그때 좀 이상했어. 나도 그렇죠.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 그렇습니다. 혹시 내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친구들이 그 카톡방에서 내 동영상까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 공익제보자 그 변호사한테 가서 봤더니 실제 자기 영상이나 또는 그 정황이 나와 있는 이런 카톡 메시지들이 있어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단톡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승리와 정준영 있던 이 단톡방 말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는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단톡방 하나에 도대체 얼마나 사건이 많은데 또 다른 단톡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단톡방이 뭐 2개겠습니까 사실 그 심각한 문제인데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보도는 이 서울 강남의 이제 클럽 관계자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단톡방은 그 버닝썬 관련된 자들이 들어있는 그렇죠. 그 단톡방. 네.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단톡방들도 지금 네.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일대 강남 클럽에 있는 뭐 다른 이제 어떤 사람들 그리고 어떤 재력가 자제 연예인 등등 14명이 이제 참여하는 단톡방이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피해 여성이 이 단톡방에서 이제 있었던 어떤 피해 사실들을 고소를 했는데 이것도 수사가 유야무야돼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있고 경찰을 이 수사를 하느니 어떤 징계를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문제는 그렇고요. 워낙 유명한 연예인들이라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버닝썬이라는 클럽에 경찰들 연루된 거 이건 그렇죠. 소식이 안 나와요. 네. 소식이 안 나오죠. 네. 제가 보니까 유흥업소와 유착한 혐의로 입건된 그러니까 특히 버닝썬과 관련돼서 입건된 경찰은 지금까지 총 5명입니다. 입건. 예, 3명은 그러니까 3명은 이 몽키 뮤지엄 수사 상황 알아봐준 그 윤모 총경 그 사람과 관련돼서 한 3명 있고요. 이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 관련자가 2명입니다. 기소는 된답니까? 한 명이라도? 네, 우선 수사 중에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렇게 밝혀진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건에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유착돼 있고 만약에 그 유착돼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은 서로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유착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파헤쳐 주기를 바랐는데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이 정도 5명밖에 입건돼 있지 않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투약을 인정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뭐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검찰 조사에서 뭐 주사를 사용한 흔적이라든지 네. 이런 증거들이 좀 제시가 되고 또 본인이 이제 구속이 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스스로 이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은 지금 인정했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박유천 씨는 이제 올 한 2월에서 3월에 필로폰을 0.5g씩 한 3차례 정도 구매를 했고 6차례 지금 투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이 투약 경위에 대해서는 이 박유천 씨가 자기랑 교제했던 황하나 씨 있지 않습니까? 네.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의 손녀딸이죠. 창업주의 네. 손녀딸인데 네. 황하나 씨랑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그쪽이 권유를 해서 뭐 내가 다시 뭐 내가 마약에 손을 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황하나 씨 증언은 지금 다른 거거든요. 박유천 씨가 네. 이제 권했다고 하는 거고 또 이 둘이 했다고 보기에는 마약 자체가 지금 양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네.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수사 대상인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버닝썬과 관련된 게 아니고 남양유업 창업주의 딸이 내가 그때 사귀었던 박유천이라는 사람이 마약 나랑 같이 했다 해서 불거진 문제인데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하다고 했는데 결국 며칠 있다가 다 고백했고 뭐 인생 모든 걸 부정당하게 생겼습니다. 네. 저렇게 그랬을까요?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가 제일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아마도 나는 검사를 해도 마약이 검출되지 않겠지라고 혼자 착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본인은 또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저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만약에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떳떳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본인의 이미지를 더 하락시키는데 네. 견인하게 됐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김영우,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